코딩 없이 구글 사이트를 이용한 웹사이트 만들기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훌륭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실제로 만들어서 게시함으로써 세상에 공개하는 전 과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글 사이트의 기능들을 다 알게 되었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글 사이트에 있는 좀 더 고급 기능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고급 기능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고급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고급 기능인데 쉽다는 얘기는 한번 배워볼 만한 하다는 얘기겠죠. 바로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그 고급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삽입 기능입니다. 한번 이 나의 도시들이라는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웹사이트 첫 홈페이지에서 한번 삽입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삽입이 사실 왜 훌륭한 기능이냐면,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하더라도 여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 구현하고 싶은데 여기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좋은 예로 구글 엔그램이라는 아주 멋진 데이터 분석 도구가 있는데요. 그리고 시각화 도구가.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셨다면 재미있는 도구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앵그램 뷰어는 구글 북스에서 아직 구글이 지금 현재 수백만 권의 전 세계 책을 디지털화해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고맙게도 이렇게 무료로 영어로 된 텍스트를 바로 1800년부터 2008년까지, 물론 2012년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 하여튼 디지털화된 모든 영어 책에 있는 것들을 속에서 단어나 표현을 검색해서 그 상대 빈도의 추이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도구입니다. 근데 가령 지금 여기 프랑켄슈타인, 엘버트 아인슈타인, 셜록 홈스 이렇게 세 개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도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무 단어나 이 안에 집어넣으면 1800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영어로 된 모든 책들을 순식간에 검색을 해서 그 추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뉴욕하고 이렇게 한 단어만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을 비교하고 싶으면 쉼표를 찍고 또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뉴욕과 파리를 두 도시를 우리가 한번 얼마나 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본다면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뉴욕과 파리의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추세가 나오는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영어로 나온 책들 중에 단연코 파리가 뉴욕보다는 더 높았는데 2000년 한 3년도 이후에 뉴욕이 좀 더 파리보다 많아졌네요. 되게 흥미로운 결과죠. 어쨌든 다양한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재미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의 중요한 점은, 또 장점은 우리가 마우스를 내가 보고 싶은 지점에 올려넣어서 어느 정도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동적으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 구현하고 싶다, 심어 놓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뭐 다른 방법이 없이 구글 사이트에서 이미지만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스크린샷을 찍어서 나의 웹사이트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긴 하지만 단점은 뭘까요? 스크린샷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이 불가능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단점이겠죠. 이미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이런 상호작용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바로 이미지가 아닌 이 자체, 이것을 그대로 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사이트의 이 삽입 기능입니다.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죠. 삽입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먼저 URL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먼저 가장 쉬운 이 URL 사용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구글 앵그램 뷰로 돌아가서 URL이니까 뭐 이것을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웹사이트 여기 창에 붙여 넣으면 이것이 바로 URL 사용해서 내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동적으로 업데이트된 사이트 페이지는 하여튼 동적인 그런 웹페이지를 있는 그대로 여기에 심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뭐 지금 이 경우는 안 그렇지만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돼서 이미지가 바뀌거나 차트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그대로 업데이트가 계속되면서 여기에 담길 수 있겠죠. 가령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라든가 그런 것이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삽입을 하면 이렇게 이 부분에 그대로 아까 본 이 사이트에 이 페이지에 이미지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집어넣은 이 키워드까지 그대로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지만 제가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자,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삽입 똑같은데 이번엔 소스 코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여기에 이제 HTML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HTML 코드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 이 구글 앵그램 뷰도 그렇고 다양한 많은 사이트에서 그런 HTML 코드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끝에 인베드 차트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알아채지 못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바로 이 인베드라는 말이 심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웹페이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이 차트를 심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베드라는 단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베드 차트라는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거에 해당하는 그 HTML 코드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코딩을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뭐 코딩을 알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코드라서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 차트를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심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HTML 코드인데 이 코드를 그냥 페이스트, 즉 원하는 곳에 붙이기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해서 그냥 복사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 돌아가서 여기에 다시 붙여넣기. 다 아시죠? 복사는 Ctrl C, 붙여넣기는 Ctrl V. 애플이라면 커맨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커맨드 V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아까 그 코드가 여기에 심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의미를 전혀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등장하고요. 삽입을 누르면 역시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확장을 해서 전체에 보이도록 하고 이것을 더 아래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키울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게 더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거를 두 가지 기능을 다 활용해서 똑같은 그래프를 여기다 심었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게시를 하면 자,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버전과 임시 버전을 비교할 수 있게 나고요. 사실은 제가 먼저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비디오를 만들기 전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해보겠습니다. 게시를 하면 게시된 사이트를 보기를 하죠. 자, 이렇게 보면 저희가 만든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아래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그래프가 이상하게 안 뜨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첫 번째 홈페이지에 구글 앵그램 뷰어를 이렇게 심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여기 위에 것을 즉 그 URL 주소로 링크를 통해서 심은 방식은 그 웹페이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겠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깔끔한 이 그래프 자체인데, 자, 반면에 여기 그 HTML 소스 코드를 활용해서 인베딩한 방식으로 한 결과는 이렇게 위에 것과 달리 깔끔하게 그래프만 딱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멋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기능을 방법을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베딩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를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다 텍스트 박스를 집어넣고 뭐 설명을 하거나 여러분 해석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편집을 해서 더 멋지게 꾸밀 수가 있겠죠. 자,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구글 앵그레인 뷰에서만 해당하느냐? 그 밖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좀 이 비디오 욕을 끝내기 전에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든 그 웹사이트를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그 디지털 인문 예술 사이트인데 제가 디지털 인문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이렇게 뜬다 그랬죠. 여기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전공에 한 작업들이 다 결과물로 나와 있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다양한 그런 도구들에 관한 설명도 나와 있는 아주 사실 디지털 인문예술 전공을 위한 웹사이트이긴 하지만 일반인들도 오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도구들을 제가 그동안 모아놨었던 것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작업한 프로젝트 사례들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학생들이 만든 것들 중에 아주 잘 된 것들을 또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인베딩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사실 보여드리고 하고 싶었던 그 사이트가 바로 여기
룸 오브 완소원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걸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구글 사이트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디자인이나 이런 능력이 워낙 떨어지는 학자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고, 학생들 중에는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름이 김진화 학생인데요.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 네, 영문과 학생이라서 이렇게 버지니아 울프의 어른 원스 온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영어로 된 웹사이트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벌써 지난번에 파비콘이라는 걸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도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훌륭한 사이트인데 뭐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거, 여기에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버지니아 울프가 누군지 타이포그래피 아트라는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보면 이렇게 약간의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이 버지니아 울프의 사진이 뜨는데 좀 놀랍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을 깜빡거리고 미소를 짓는 그런 동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버지니아 울프의 사진은 이런 이미지일 리가 없죠. 그냥 종이 흑백 사진에 불과한데 그것을 이 학생이 온라인 도구를 찾아서 이렇게 어,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어, 하는 기능을 여기다 구현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기능은 구글 사이트에서 불가능하죠. 근데 아까 말한 그런 방식으로 그 HTML 파일을 제공해주는 그런 웹사이트를 찾아서 그거를 이거를 HTML 코드로 변환시켜서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방식인 거죠.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친구가 구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 워드 클라우드 기능인데 그 죄송합니다. 워드 클라우드 기능인데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어,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죠. 이것도. 여기 이제 워드 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HTML 코드를 복사해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붙인 겁니다. 뭐 그 밖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쭉 찾아보시고요. 어, 그래서 그 작동하는 방식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자 한다면 이것도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역시 이번에는 이제 오디오북을 이 친구가 만들었는데 바로 이 플립스넥이라는 사이트에서 오디오를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런, 물론 영어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마치 우리가 종이책을 읽듯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멋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플립스넥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플립스넥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겠죠. 바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 PDF 파일로 된 문서를 HTML5, 즉 아까 보았던 그런 소스 코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버튼을 눌러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HTML 바로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서 그 쉐어링 옵션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바로 여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책을 만들었고 PDF 파일을 올려서 여기 동적인 그런 이북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아까 구글 앵그램 뷰어처럼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카피 버튼, 복사 버튼을 눌러서 아까 같은 방식으로 나의 웹사이트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처럼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능을 알게 되면 거의 무궁무진한 활용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혹시 사용하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활용해서 훨씬 더 멋진 그런 놀라운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